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2022년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대 선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현안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부터 11월까지 위원회 조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합니다. 위원회 보좌 기능 강화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변화된 선거 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연구반은 선거제도 분야, 조직 쇄신 분야, 인사정책 분야 등 3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536건의 위법 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건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조치 건수 2,496건보다 960건 감소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선거사, 정당사, 선거관리위원회사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중앙선관위 사이버 선거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양대 선거 평가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대 선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현안 토의로 진행됐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폭넓게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향후 선거관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기구입니다. 이날 자문회의는 지난 3월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 추진 상황 및 평가, 혁신위원회 운영 결과 등에 대한 설명과 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안 토의 시간에는 선거제도 등 개선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신뢰도 제고 방안,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 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선거관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조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부터 11월까지 위원회 조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합니다. 연구반은 위원회 보좌 기능 강화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선거관리 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의 개편과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한편 변화된 선거 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과 절차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직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은 선거제도 분야, 조직 쇄신 분야, 인사정책 분야 등 3개 분야로 운영합니다. 선거제도 분야는 선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정치관계법 개선 방안 등의 제도 개선과 절차 사무 간소화 및 신뢰도 제고 방안, 선거관리 인력, 시설, 장비의 안정적 확보 방안, 대행 사무 개선, 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 방안 등을 연구하고 조직 쇄신 분야는 중앙조직 슬림화 등 효율적인 선거 조직으로의 편제 방안, 선거부서 보강 방안, 위원회 역할 및 보좌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합니다. 인사정책 분야는 선거관리 역량 강화 관점의 승진 제도 및 보직관리 방안, 선거기간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연구합니다. 조직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은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총괄 운영하며 공청회나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조치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총 1,536건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536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은 266건, 수사 의뢰는 69건, 경고 등은 1,201건이며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234건, 허위사실 공표 비방이 207건, 인쇄물 관련 199건, 시설물 관련 185건,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은 49건, 기타 662건 등입니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의 조치 건수 2,496건보다 960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 강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의 자체 감찰 강화 협조 요청 등의 노력으로 73건에서 49건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할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정당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은 행정박물 자료를 공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선거사, 정당사, 위원회사와 관련 있는 자료를 공개 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선거사, 정당사, 선거관리위원회사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개 구입은 선거사 등과 관련된 고품위 행정 박물 자료를 발굴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희귀 자료를 확보해 대국민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구입 대상 자료는 1910년부터 현재까지의 후보자 선거 벽보, 선거 공보, 선거 운동용 소품, 투 개표록, 당선 낙선 사례문 등 선거사 자료와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정당의 당헌, 당규, 강령, 정당 등록증 및 관계 서류, 당내 경선 포스터 등의 정당사 자료,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상징물, 현판, 선거 취재 수첩, 감사패, 위원회 명의 기념품류 등 선거관리위원회사 자료 등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자료는 서류 심사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진위 여부와 가격 평가 등을 진행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구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긴 선거사 등의 행정 박물 자료가 정치 문화 유산으로 미래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홍보대행 업체에 대가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홍보 대행사에 의뢰해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조직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아닌 인터넷 홍보 대행업체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A씨를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특히 선거운동의 총책임자로서 범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적극 지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온라인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개인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온라인상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인터넷 선거운동을 넘어선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8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은 서류 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견학 프로그램은 선거 홍보관 체험, 선관위 역사 소개, 역대 공직선거 홍보 포스터 관람, 위원회의실 탐방, 선거도서관 소개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은 10명에서 15명 내외의 단체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 시스템으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방송 토론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백서는 선거방송 토론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사료로 보존하기 위해 발간하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 토론백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방송 토론 관리 기반 조성 등 준비 과정, 토론회 개최 관련 관리사항, 선거방송 토론 관련 연구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 토론백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홍보자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하반기 선거와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선거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나 대학 교수,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 선거 정치제도 관련 전문가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논문 공모 전에는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논문은 선거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중구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사사키 노세라고 합니다. 2008년에 일본에서 남편이랑 만났습니다. 2012년에 혼인신고하고 8살, 5살 자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2014년에 신청했고요. 1년 지나고 나서 영주권을 탈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 하면요, 일단은 제가 재료 기간이 10년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투표를 했는데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책임감 가지고 투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이 키우면서 힘들 때도 많은데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가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 좋은 남편 만나길 잘했다고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외국 한국에서 아이 키울 때 힘든 점도 있고 모르는 것도 아직도 많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공동육아 프로그램이라고 있더라고요. 엄마끼리 품앗이 활동이라고 같이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담당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가정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